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그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오늘 귀국길 패션이 한동훈 법무장관과 책을 든 모습, 안경을 낀 모습 비슷하다 그래서 가십성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자, 지난 토요일 프랑스 파리 기자회견에서 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나온 발언들을 보면요. 자, 일단 22일 파리 기자회견에서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돈봉투 의혹은 몰랐다. 자, 귀국 전 공항에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간다. 차분하게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자, 귀국 후에는 모르는 상황이 많아 파악을 할 거다. 저로 인해 발생한 일에 대해 책임 있게 앞장서겠다. 자, 말이 좀 기조가 훨씬 좀 누그러지면서 바뀌고 있죠. 자, 장 소장님, 저 송 전 대표의 말들을 보면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입니까? 지금 기자회견 하루 만에 전격 귀국인데요.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라기보다는 좀 상황을 피해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읽혀져요. 결국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해요. 정치적인 책임을 질게요. 저는 탈당할게요. 검찰 수사 있으면은 제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응할게요. 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돈봉투 사건 전혀 몰라요. 저는 캠프회의를 제가 다 챙길 수가 없어요. 지금 송영길 대표 때문에 전 대표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민주당이 그 돈봉투 사건 때문에 녹취록까지 나와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돈봉투 사건은 모른대요. 그럼 이걸 뭘 책임지겠다라는 녹취록의 것인지. 정황이면은 송 전 대표가 알았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법적으로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귀국한 것 같아요. 당초에는 귀국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이재명 당대표가 빨리 귀국해라. 기자회견 때 여러 말 하지 말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해라. 차라리 기자회견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당 지도부나 아니면은 여러 의원들이 제명시켜야 돼. 탈당시켜야 돼. 아니면 압송시켜야 돼. 출당시켜야 돼.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성토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귀국을 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반응은 정말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반응들이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큰 그릇이네.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책임 안 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네. 남영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요? 예. 지금 돈봉투 사건 가지고 그럼 잘못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막 가요? 그냥 우겨요?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지금 정책의 의장인 김민석 의원 문제예요. 청렴하다 이런 얘기요? 네, 무력이 적은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가슴이 아프다. 예. 그리고 내가 책임질게. 송영길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예. 김민석 의장은요. 지난 2009년도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가지고 7억 9천만 원인가 7억 6천만 원 네, 추징금 그랬었죠. 받았던 사람이에요. 벌금도 600만 원 받고. 그런데 아직 추징금 2억 안 냈어요. 그런 사람이 송영길 대표 무력이 없다, 가슴이 아프다. 집이 없다 이런 얘기. 네, 자신이 책임진다고요? 뭘 책임져요? 추징금이나 다 납부하고 책임져라.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고 검찰 수사 잘 예. 협조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자꾸 옹호하고 방어하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자, 송영길 전 대표 파리 기자회견에서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김성환 평론가님, 탈당 카드 또 조기 귀국 이렇게 전격적으로 빨리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일단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그나마 이렇게 빨리 온 게. 예. 네. 예상을 했다고 말씀드리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송영길 전 대표가 나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름의 결단이든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점은 늦었지만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반응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장 수장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자체는 특히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의 경우에는 더 많은 매를 더 아픈 매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청렴성을 많이 강조해왔고 또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흔히들 이제 자부를 했던 정치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당내 전당대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게 한 사람의 행위이든 여러 사람의 행위이든 간에 이건 부끄러워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결단이 늦었다, 타이밍이 늦었다 하는데 저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파리에서 기자회견 할 때 나는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불필요한 논쟁을 만드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체적 진실은 아직 잘 모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진짜 보고를 받고 다 지시를 했던 것인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 수장께서도 정치 많이 하시고 뭐 정치하는 분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선거 기간 동안에 정신없는 와중에 모든 걸 다 보고받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보고받았을 가능성 저는 뭐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보고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무엇보다도 송 전 대표한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지만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지금 뭔가 도려내야 할 썩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그걸 어떻게 도려내야 할 것인지, 민주당이 변화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당내 진상조사위원회든 아니면 정치개혁의 또 다른 화두이든 간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시험대회에 같이 올라서 있는 상황이다. 이 점을 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도 시험대회에 올라 있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뭐 전 현직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비화되면서 사면 초과입니다. 자, 이제 30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귀국 전에 송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논의할지, 일단 지도부와 의논을 한 뒤에 추가 입장이 나올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는 게 그렇게 모양이 썩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뭐 송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관계 이걸 계속 끊임없이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뭐 보수 언론을 시작으로 해서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캠프에 누가 관계된 사람이 들어갔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관계 있다고 하기에는 좀 구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송 전 대표, 뭐 전직 대표로서 대선 예비주자에 해당하는 사람, 뭐 나름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마치 돈봉투 의혹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이 비춰질 경우에 이건 직접 이재명 대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송 전 대표가 본인이 모든 거 도망가지 않고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검찰 수사도 최대한 빨리 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풀어나가는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 차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연루된 의원, 그러니까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당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송 전 대표의 귀국으로 일단 수습 국면이 시작됐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그래도 좀 한시름 놓은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데칼코마니다, 또 탈당이 꼬리 자르기다 이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 비판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신났죠. 지금 뭐 민주당을 공격할 호재가 생긴 거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을 공격함으로써 수비에서 공격으로 지금 전환하는 그야말로 국면 전환이 됐네요. 완전히 그냥 국면 전환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앞으로 더 세게 아마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좀 여러 가지 험한 말들이 많이 좀 오가고 있죠.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유 돈봉투 냄새가 나요 막 이러고 윤재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집단 범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의당까지도 비판을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송영길 돈봉투 모르쇠의 실망 넘어서 허탈하다. 낡고 후진적인 민주당의 구태 정치에 분노를 느낀다. 이런 식으로 정의당까지 비판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좀 각별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자신들을 공격하는 거야.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돈봉투에 뭐 연루되지 않거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은 송영길 대표에게 돌을 던져라 막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물귀신 작전하지 말고요. 예. 어쨌든 잘못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이것을 고치겠다. 우리는 자기 정화 기능이 있어요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말만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예,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선거제 개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 말은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의석수 줄이겠다. 사실은 이거는 뭐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게 현실성도 없을 뿐더러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이룰 수 없다고 대부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어떻게 더 정치권에 잘 투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인지 여기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지적된 것처럼 민주당이 그동안에 당을 지켜오는 과정에서 대의원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표의 등가성 문제, 그러니까 많은 표를 몰아주는 이런 방식들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런 것들 또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선거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청렴에 관한 문제, 돈을 안 쓰고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돈을 쓴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표를 던졌을 때 그게 얼마나 비례성과 등가성을 같이 가지고 가는 그런 선거제를 만들 것인지 여기까지 궁극적으로 나가줘야 그래야 정치개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누구를 비난하는 데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난하지만 조만간에 부메랑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모 의원 뭐 경찰 수사 받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처럼 똑같이 지금은 욕하다가 조금 있다가 보면 내가 욕먹는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이거에 국민들이 정치 혐오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엄증을 국민들이 갖지 않도록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수사 자진 의뢰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자체 조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 민주당이 두 의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또 자체 당의 조사가 좀 발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 계속 있거든요. 진상조사 해야죠. 네. 근데 민주당은 비공식적인 진상조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 보도 보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름이 오르내리는 의원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돈 받았어 안 받았어? 보도가 나왔던데, 아니면 이게 정보로 돌던데,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감추고 싶어하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공식화해서 공식적인 조사를 하고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면 돼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윤리심판원이 있잖아요. 이런 거 조사하고 이런 거 조치하고 징계하라고 윤리심판원 두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 기구를 활용을 안 해요?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 2명이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됐어요. TV에 녹취까지 나왔어요. 그럼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그 두 의원 어떻게 조치해라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탈당시켜라, 제명시켜라, 아니면은 뭐 정계 은퇴해라,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겠냐고요. 그 잣대를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대응하면 돼요. 대입을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고 충격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유야무야, 뭉개, 우리 송영길 대표 검찰 조사하는 거 지켜보고 합시다. 이런 식은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국민들의 납득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과연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냐. 송 전 대표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모른다, 전혀 몰랐다. 하지만 모든 수사를 받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검찰 조사를 자청하기도 했지만 또 검찰은 아직까지는 뭐 소환은 바로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자, 검찰의 스케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송 전 대표는 마지막 최종 도착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송 전 대표까지 가는 그게 이제 마지막 검찰 수사의 그 끝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송 전 대표를 먼저 지금 소환 조사하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강내구정 감사의 경우에 구속영장이 지금 기각된 상황이에요. 네. 물론 증거인멸의 혐의가 없다. 앞으로 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판단들이 주요하게 작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구속 기소를 한 상황에서 구속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일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또 추가 연루자가 더 있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꼽히는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근데 이 카드를 언제까지 들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그렇게 긴 시간을 끌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될 거거든요. 거기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윤곽을 잡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다만 검찰이 어디까지 혐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정말 이름을 다 줄줄이 불어가지고 내가 돈 봉투를 직접 만들어서 줬다. 강명우 전 감사도 거기에 뭐 진술이 일치한다. 그러면 그 받았다는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받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어디까지 수사를 확대해서 송 전 대표까지 갈 것인지 이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뭐 일종의 힘의 조절일 것 같고요. 그걸 어디까지 갈 것이냐 판단에 따라서 수사가 조금 더 길어질 거냐 짧아질 거냐 그게 뭐 그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걸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런 돈 봉투 의혹 같은 경우 과거 이제 뭐 보수 정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인정됐던 건 뭐 300 얼마? 300만 원. 예, 300만 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돈 봉투 자체가 증거가 명확하게 남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렇다고 예. 다 정황적인 증거 네. 그리고 돈을 마련했다라는 상황도 나와 예. 있고 또한 전화 통화 녹취를 보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돈을 만들어서 줬을 거야. 예, 예.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혐의 입증을 못할 것이냐. 그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뇌물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다 안 받았다고 그래요. 받았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 저건 뭐 증거가 없겠죠. 계좌로 이동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네. 생각보다 20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마 현실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수장께서 민주당이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법적인 것하고 정치적인 건 대응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대응으로서의 민주당의 모습,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 이런 게 오히려 민주당한테 쓴 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하지 못하고 뭐 계속 그동안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사법적 잣대에 자꾸 기대는 것 그동안에 정치의 사법화에게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